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에요. 남편과는 2살 차이가 나고 소개로 만난 케이스예요. 남들과는 다름없이 평범한 연애를 하고 평범한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단 하나 남편과의 결혼에서 평범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시아버님에 관한 거였는데요. 시아버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 제 결혼 사진에는 시아버님이 없거든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결혼식 날 아버님이 참석하시긴 하셨지만 사진은 찍고 싶지 않아 하셔서 가족 사진엔 없으신데 그 이유인즉슨 본인 아들 옆에 서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사실 남편이 20살 때부터 본인 가게 차리고 싶어 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9년 동안 모은 돈에 모두 아버님 본인 사업 자금에 쓰겠다고 하고 뺏어갔다고 했어요. 물론 허락 없이 모은 돈을 가져갔으니 남편은 말할 수 없이 화가 났겠죠. 아직도 그때 당시만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했거든요. 덕분에 남편은 다시 그 돈을 모으느라 꽤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고요. 그래서 그 뒤로 남편은 아버님이랑 말도 안 하고 산다고 하더군요. 저도 사연을 들으니 남편이 이해가 됐어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말없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서 남편 편을 들었죠. 덕분에 저는 아버님이 계시는 시댁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사도 밖에서 따로 만나서 드릴 정도였으니 남편과 아버님 사이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되시죠? 결혼 후에도 남편은 아버님이 계신 시댁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기 때문에 주소만 알고 있었을 뿐 시댁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님은 저한테도 차갑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남편 얘기 덕에 좋지 않은 감정에 심어져 있던 저로서도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죠. 그 대신 어머니한테는 엄청 잘해드렸어요. 남편이 아버님과 사이가 안 좋은 만큼 어머님한테 의지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어머님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시기도 하셨고 제가 아이를 낳고 집에서 휴직하고 있을 때는 더 자주 오시기도 하셨죠. 물론 어머님 방문에 좋기만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 봐주신다고 와주시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도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요. 전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어머님은 이번에도 아이를 봐주신다며 자주 방문하셨죠. 근데 그때부터였을까요?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저희 집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혹여 어디다 잘못 뒀나 싶어 열심히 찾아보기도 했고 실수로 쓰레기에 딸려서 버려졌나 싶었어요. 근데 우연히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되면서부터는 어머님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뒤로 어머님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제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가져가시곤 하셨어요. 과자나 집안 소품 같은 것들 말이죠. 저도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확신이 들더군요. 하지만 제가 시댁에 들리지 않으니 어머님이 가져가셨는지 심증만 가고 물증이 없는 상태로 답답한 시간만 흘러갔어요. 어머님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물건들을 가져가시더라고요. 손수레까지 끌고 오실 정도면 말 다 했죠. 아들 집에 오면서 손수레를 끌고 올 일이 뭐가 있답니까? 제가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이건 뭐하러 끌고 오셨냐고 물으면 너희 집 갔다가 시장 들리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변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절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었죠. 근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저녁을 차리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분명 제가 어제 잔뜩 장을 봐온 터라 재료들이 가득 차 있어야 할 냉장고였거든요. 깜짝 놀란 저는 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드렸죠. 어머님, 혹시 저희 집 냉장고에서 뭐 가져가셨어요?
어머님 가시고 냉장고 봤는데 텅 비어 있어서요. 아, 그거 저녁 장거리가 없어서 내가 좀 가져왔다. 너희 집 냉장고에 뭐가 많다구만. 어차피 애도 어리고 우리 아들도 나가 먹을 일이 잦으니 가만두면 상하기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음식 빨리 만들어 먹으려고 가져온 거지. 어머님, 이거 어제 배송받은 재료들이에요. 일주일 반찬거리 다 생각해서 장봐둔 건데 이걸 다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재료들만 해도 30만 원어치는 될 거예요. 내가 무슨 30만 원어치를 가져와. 그게 그 돈이 되겠어. 3만 원 정도면 모를까. 누굴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영수증을 보여드려야 믿으시겠어요? 아이 이유식 때문에 고기도 죄다 한우로 샀고 저희 먹을 것도 많이 장봐둔 터라 30만 원은 좋게 넘었어요. 어머님 아직 안 드셨으면 제가 지금 가지러 갈게요. 애들 밥도 챙겨줘야 되니 빨리 갈게요. 드시지 말고 계세요. 우리 벌써 그 재료들로 음식 다 만들어 해먹었다. 그러니까 올 필요 없어. 다시 가서 사면 될 거 아니냐. 겨우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겠다고.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나가신 지 이제 30분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해드셨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갈 테니까 그냥 두세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 네가 먼저 눈치껏 나한테 퍼줘도 모자랄 판에 줬던 걸 다시 뺏어간다고.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애 봐주러 너희 집 들락날락거리니까 내가 보모인 줄 아냐고. 제가 드린 적이 없는데 뭘 줬다고 하세요? 어머님이 그냥 가져가신 거잖아요. 저한테 물어만 보셨어도 못 가져가게 했을 거라고요. 아무튼 너 내가 애 봐주러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데 고맙지도 않아. 나 같으면 가져가도 그냥 모른 척 하겠다. 안겨주지는 못할 망정 가져갔다고 사람을 도둑놈 취급하냐. 제가 아이 봐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어머님이 척족하시다고 손주들 보고 싶다고 오시는 거잖아요. 게다가 저 지금 휴직해서 애들 혼자 봐도 괜찮아요. 그것도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필요하시면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음. 이럴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말도 없이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기가 막혀서 원. 넌 죄송하다는 말은 한마디 없고 그까지 건방지기만 하구나. 나는 할 말 없으니까 이만 끊어라. 어머님은 전화를 딱 끊어버리셨어요. 속에서 열불이 나더군요. 그동안 어머님의 모든 행태를 그저 참고만 있었던 저로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고 만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머님의 이런 행동이 더 심해질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제가 여기서 이 일을 묵고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다음번에는 더 뻔뻔스럽게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갈 것 같았거든요. 그런 사태만 막아야 됐죠. 사실 괜한 싸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도 비밀로 해왔던 거거든요.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하면 괜히 소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였죠. 근데 얘기를 해야 될 타이밍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퇴근하자마자 그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근데 남편 반응은 정말 의외였어요. 전 남편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나 그동안은 많이 참았어. 어머님이 내가 사다 놓은 괜찮은 물건들 말도 없이 그냥 가져가실 때도 아, 갖고 싶었던 거구나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그게 지금 몇 번인 줄 알아? 근데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지금 냉장고 털어갔다고 밥도 안 하고 시위 중이었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처 슈퍼라도 가서 밥은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밥이 중요해? 애들 밥은 내가 다 챙겼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 어제 잔뜩 장봐온 재료들이었다고.
근데 한마디 말도 없이 다그도하실 수가 있어. 내가 안방에서 아기 재우는 중이라 어머니 가시는 걸 못 봤는데 일단 나한테 물어는 봐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냐? 가족이잖아. 가족은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야. 쟤도 좀 가져갈 수도 있지. 애도 봐주시잖아. 오히려 사드리지 못하는 거에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넌 어쩜 그렇게 엄마를 안 좋게만 보는 거야? 당신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 어머님이 와서 애들을 봐주신다고. 봐주시기는커녕 어머니 와 계시면 식사 준비까지 다 해야 돼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게다가 애들 제대로 보실 줄도 몰라서 울기만 하면 바로 내게 안겨주신다고. 당신이 알긴 알아. 그거야. 엄마가 애 키운 지 오래돼서 그런 거지. 그 정도는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나 이해심도 없고 배려심도 없다. 근데 나 정말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어. 오시는 거 귀찮을 때도 많았지만 항상 웃으면서 맞이했고. 근데 어머님이 나한테 이러실 줄 몰랐어. 우리 엄마는 그저 나한테 뭐라도 더 해주려고 안달인데 어머니는 가져가실 생각만 하잖아. 너야말로 엄마한테 좀 잘해라. 엄마가 얼마나 적적하면 불크나 우리 집에 자주 들락날락 하시겠어.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지. 당신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예전에 막무가내로 행동하신 거 알잖아. 그것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엄마 좀 불쌍하게 여겨.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내가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야 돼? 어이가 없다. 마음고생한 걸로 치면 우리 엄마도 만만치 않아. 꼭 이렇게 유치하게 말을 해야겠어?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편에 들 수가 있어? 내가 아니면 우리 엄마 편은 누가 들어주겠냐? 됐다. 당신한테 자꾸 얘기해서 뭐 하겠어? 어차피 당신은 우리 엄마 싫어하잖아.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 도대체 당신이랑은 왜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니? 그래, 그만하자. 나도 당신이랑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남편에게 공감받기 위해 했던 말들은 모두 다툼이 되어 돌아왔어요.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님이 불쌍하다고 했죠. 상황을 뻔히 아는데도 어떻게 어머니 편에 들 수가 있을까요? 전 도무지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를 설득한 자신도 없었죠. 설득이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 어머니 편이 확실했어요. 어머님이 독단적인 아버님 때문에 그동안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어머님도 할 말 다 하고 사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남편에게는 그저 여리듯 여린 사람으로밖에 안 보인 듯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 동안 어머니께선 어떤 연락도 없었죠. 그리고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어머님이 냉장고를 다 털어가신 뒤로 저도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놨거든요. 그전에는 어머니께 모든 공유해서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님이 들이닥쳤지만 이제 안 될 것 같아서였죠. 그 일로도 남편과 다투긴 했지만 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연락이 없던 기간 동안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괜한 일로 부딪힐 일 없으니까 남편과도 싸울 일이 없었고요. 근데 한동안 잠잠했던 어머님이 또 찾아오셨더군요.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놨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지 못한 어머님은 굳은 얼굴로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계셨어요. 초인종은 너무 눌러대자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아이도 막 울어제끼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어드렸죠. 근데 어머님은 문을 열자마자 말 한마디 없이 즉시 주방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보란듯이 냉장고를 열어서 안에 있는 음식 재료들을 싹 다 가져오신 가방에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당한 제가 뭐라 말할 새도 없이 음식들을 죄다 가방에 넣은 어머님이 그대로 현관으로 나가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붙잡고 물었죠.
도대체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너처럼 괘씸한 며느리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그대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쾅 하고 문이 닫히고 정적이 집안에 감싸는 순간 제 기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딛고 서 있는 곳이 캄캄한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속이 시끄럽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전 확실히 말했어요. 오늘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어떻게 하고 가시는지 알아?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다 털어가셨어. 이게 어른이 할 수 있는 태도야. 나 정말 오늘 어머니한테 실망 많이 했어.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우리 집에 절대 출입 금지야. 여기 너 혼자 사는 집 아니야. 당신이 뭔데 엄마를 오지 말라고 해. 그래, 나 혼자만 사는 곳 아니니까 더더욱 그렇지. 오늘 초인종 부술세라 노르셔서 애 깨고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어. 근데 어머님은 그런 걸 안중에도 없으시더라. 늘 손주 보고 싶어서 우리 집에 오는 거라고 해놓고서 애가 울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너 때문에 화 많이 나신 거 몰라? 근데 좋은 얼굴로 여길 오시겠어? 게다가 네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잖아. 비밀번호 바꾼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그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어머니 맞이할 수 있겠어? 난 다시는 어머니 우리 집에 들리고 싶지 않아. 어머니 만약 다시 우리 집에 오신다면 그땐 내가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러. 우리 엄마가 와서 애들도 봐주고 이것저것 도와주시는데 그런 엄마를 그렇게 매몰차게 말할 수가 있냐? 그래, 내가 엄마한테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하면 퍽이나 이해하시겠다. 뭐가 됐든 어머님이 사과 안 하시면 절대 다시 안 본단 소리야. 그래, 그럼 엄마 용돈이라도 드릴 거야. 지금껏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집도 못 오게 하면 용돈이라도 드려야지. 안 그래? 그럼 우리 엄마한테도 용돈 보내드리자. 나도 그동안 엄마한테 제대로 해드린 게 없거든. 뭐? 장모님은 여유롭게 사시는 거 아니었어? 무슨 용돈은 용돈이야. 당신 괜히 발끈해서 그러나 본데 적당히 해. 결혼할 때 엄마한테 돈 많이 받은 거 잊었어? 어머님 챙겨드리면 당연히 우리 엄마도 챙겨드려야지. 둘 다 똑같이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양보 못해. 그래, 됐다. 너 같은 애한테 무슨 소리를 더 하겠냐. 해봤자 내 입만 아프니까 관두자. 그렇게 양가에 드리는 용돈으로 실랑이를 하던 저희 두 사람은 50만 원씩 매달 용돈을 드리기로 하고 대화를 끝냈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리 어머님은 저희 집에 발길을 꺼내셨죠. 남편이 버는 돈으로 양가의 용돈을 드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부업으로 돈을 벌어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작은 아이가 어느새 유치원에 갈 만큼 커졌죠. 그동안 남편이랑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어머니 때문에 부대칠 일은 없으니 매일이 평온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적응을 잘하고 난 뒤 저도 복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더 늦기 전에 빨리 복직해서 얼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직장을 구하고 난 뒤 친정에 기쁜 소식을 전해줬더니 누구보다 엄마 아빠가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빠가 선물 하나를 준비했다고 하면서 제네시스를 제게 사줬어요. 제가 한석고 거절했는데 애 낳고 힘들게 지하철 타면서 출퇴근하는 거 못 보겠다고 하면서 걱정 말고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아빠한테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제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건 역시 부모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댁에서는 그저 한 푼이라도 가져가려고 성화였는데 말이에요.
복직을 하고서는 생활이 더 여유로워졌어요. 아무래도 부업하는 거랑 다르게 월급을 받으니까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도 어렵진 않더군요. 엄마는 많은 용돈 필요 없다고 그만 보내라 하셨지만 전 남편이 시댁에 용돈 드리고 있는 한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렇게 복직하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그날도 여지없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제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젯밤 기억해둔 주차장 자리가 막혔나 싶어 여기저기 다 둘러봐도 제 차가 없는 거죠. 정말 차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놀란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시댁에 차를 두고 왔다는 거예요. 왜 거기다 두고 왔냐고 물으니 밤에 엄마가 불러서 잠깐 갔는데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갔다면서 근데 술 한잔하는 바람에 그냥 두고 왔다고 변명을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그날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길에 시댁으로 갔죠. 주소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시댁을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주차장에 들어서자 제 차가 바로 보이더군요. 성큼성큼 차 쪽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차 문이 벌떡 열리더니 누군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거예요.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그대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차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님이었거든요. 아버님? 아버님이 어떻게 이 차에서 나오세요? 넌 어른을 보면 인사부터 해야지. 뭐가 그리 궁금해서 대뜸 묻냐. 아들이 나 타라고 준 차다. 뭐 문제 있어? 그이가요? 그럴 리가요. 이 차는 제가 친정에서 받은 차인데요. 아무래도 뭔가 착오가 있던 모양이에요. 그이랑 한번 전화해보세요. 전화는 무슨... 그럼 넌 우리 아들이 거짓말이라도 한단 소리냐? 분명 어제 차 갖고 와서 나 타라고 차키까지 주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요. 분명 저랑은 전혀 얘기가 안 된 부분이라서요. 일단 차는 제가 다시 가져가도록 할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이미 준 걸 도로 가져가겠다고? 그건 허락할 수 없지. 아버님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차는 분명 제 명의로 된 제 차예요. 제 차를 다시 가져가겠다는데 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세요? 얼른 비키세요.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뒷짐지고 서 있었더니만 어쩌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이렇게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냐? 내가 진작 우리 아들이랑 화해만 했어도 절대 너랑 결혼하는 거 허락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세요. 그럼 진작에 아버님 뜻대로 하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저희 결혼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얼른 비키세요. 저 얼른 차 가지고 집에 돌아가야 돼요.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요. 안 되지 안 돼. 네가 아무리 못되고 나온다고 해도 그럴 수 없어. 제가 완강하게 차에 타려고 하자 아버님은 잠시 저를 말리는 것 같더니 이나 팔짱을 끼고 제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고 계시더군요. 표정변화 없이 여유만만한 태도를 보아하니 아마 차 키가 본인에게 있으니 소용없을 거라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보조키를 가져온 상태였고 그걸로 바로 시동을 켰죠. 제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어요. 차에 시동이 걸리자 아버님이 엄청 당황하시더니 어딘가로 헐레벌떡 뛰어가시더군요. 아버님이 뛰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한숨을 푹 내셨어요. 머리가 어질어질했거든요. 도대체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아버님한테 이 차를 주기로 한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아니 애초에 남편과 아버님의 사이가 좋기라도 하면 또 모를 일이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 얘기를 따져 물어야겠다 생각했죠. 저는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페달을 밟았어요. 근데 갑자기 제 옆을 낡고 오래된 차가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나가는 입구를 완전히 틀어막은 차를 보고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꼼짝달색도 못하게 되자 그 낡은 차에서 아버님이 의기양양하게 내리시더군요. 그리곤 제 곁으로 가까이 오시더니 차를 가져갈 거면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며 넌 여기서 꼼짝 못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거 있죠. 진짜 기가 막혔어요. 아버님은 절대 차를 빼실 생각이 없어 보였고 출구가 막힌 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전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역시 남편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 몰랐죠. 남편이 그 전부터 늘 제 편이 아니었단 사실을요. 당신이 아버님한테 내 차 드렸어? 어제 분명히 시댁에 두고 그냥 택시 타고 왔다고 하지 않았어. 아버님한테 차 드렸단 말 없었잖아. 내가 며칠만 좀 기다리랬더니 결국 거기 갔냐? 어차피 너 차 잘 타지도 않잖아. 그냥 아버지 쓰라고 좀 두면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야? 나 지금 차 가지러 왔는데 아버님이 못 주겠다고 앞에 본인 차로 막아두셨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 당신이 빨리 와서 어떻게든 해결해. 아, 진짜 골치 아프게 만드네. 그래, 내가 다 말할게. 나 사실 아버지랑 화해했어. 그동안 나도 아버지한테 오해한 게 많더라고.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 노릇하고 싶어. 오랜 시간 오해로 인한 앙금이 쌓여서 그런가 마음이 불편했어.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제네시스는 아버지 타게 드리자. 뭐라고? 아니 그렇다고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아버님한테 차를 드렸다는 거야? 어쩐지 이상하긴 했어. 갑자기 차를 드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아버님한테 미안해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 거야? 아버지가 운전해봤자 뭐 얼마나 더 하시겠어.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한 5년 정도 빌려드린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다시 받아서 우리가 타면 될 일 아니야. 어차피 당신도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 어이없다. 그래서 4명의 차로 당신이 아버님한테 효도하겠다 이 소리잖아. 완전 개소리네. 뭐? 개소리?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개소리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 없으니까 난 이만 끊을게. 그리고 내 식대로 할 거니까 더 이상 참견 마. 남편에게 기대려고 전화를 한 거였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이런 대화는 더 이상 해봤자 소용없었죠. 전 바로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기막힌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데 겉대 일일이 반응할 필요 없지 않겠어요. 어차피 남편은 제 차가 자신의 소유라 생각하고 있던 모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곧장 견인차를 불렀죠. 견인차는 얼마 안 되어 도착을 했고 차가 오자마자 전 아버님 차를 견인해달라고 했어요. 아버님은 제 강경한 행동에 당황하시더니 견인기사에게 안 된다고 소리 지르셨지만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아버님 차는 결국 견인되었어요. 저한테 아버님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길래 전 들은 척도 안 하고 바로 차를 몰고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죠. 친정에서는 갑자기 제가 선물로 준 차를 갖고 오자 무슨 일이냐며 깜짝 놀라셨어요. 전 그런 엄마 아빠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궁금하신 마음은 이해되지만 나중에 모두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아직은 제 선에서 해결하고 싶었고 괜한 문제로 친정 부모님들을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친정에 차를 두고 집으로 오자 남편이 개길이 날뛰더군요. 도대체 차를 어디다 두고 온 거야? 너 미쳤어? 어떻게 아빠 차를 거든까지 해버릴 수가 있어? 지금 집에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알기나 해. 애초에 상의도 없이 선물이라시고
아버님한테 내 차를 드린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어? 그게 중요해? 내가 지금 집에서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졌는지 알기나 해. 나 정말 우스운 꼴 됐다고. 아버지는 며느리가 차 뺏어간 것도 모자라 자기 차가 견인시켜버렸다고 엄청 화가 났다니까. 이 일로 다시 아버지랑 사이 안 좋아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서로 다시 안 보겠다고 할 땐 언제고 화해했다고 아주 사이가 좋으신가 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아버님이 같이 쓰라고 주신 차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차 마음대로 한 게 그렇게 아니고. 난 설마하니 바로 차를 찾으러 갈 줄 몰랐다. 아니, 그렇지 있다 쳐. 그렇다고 아버지 차를 견인시켜? 이건 상식 이하지. 아파트 출구 막고 다른 차들도 다 못 나가게 한 게 상식 이하의 행동 아니야? 그리고 말은 분명히 하자. 내 차, 우리 아빠가 나 쓰라고 사주신 차야. 내 형이 차라고.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뜻이지.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랑 얘기하니?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네 거 내 거 딱딱 따지면서 말이지? 이게 부부냐? 이게 네가 말한 부부냐고? 그부랍시고 내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처음부터 어머님 아버님 편만 들었던 당신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정확히 하려고. 내 차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당신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차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와, 어이가 없네.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살 것 같아. 두고 봐. 내가 너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봐. 두고 보자는 사람치고 무서울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지? 남편은 저한테 있는 대로 화를 냈지만 저한테 역부족이었어요. 말로 하는 싸움에서 남편이 저를 이길 수 없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하자 남편은 씩씩거리더니 결국 두고 보자고 하더군요. 두고 보자는 남편 말에 겁이 났냐고요? 아니요, 전혀. 저는 겁을 먹긴커녕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해봤자 남편이 무슨 짓을 하겠냐 싶기도 했고요. 그 뒤로 며칠 동안 남편은 조용했어요. 나름 시일합시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 애들 보는 앞에서 저한테 대놓고 틱틱거리기도 했지만 어떤 짓을 저지르진 않더군요.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남편과 함께 사는 건 역시 긴장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남편이 두고 보자는 말이 행동으로 실행됐어요. 근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을 쓰더군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한 저는 밥을 먹고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에 들렸어요. 평상시 동료들에게 늘 얻어먹기만 해서 이번엔 제가 쏘겠다고 하고 5명쯤 데리고 우르르 카페에 들어선 것이었거든요. 각자 주문을 받아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내밀었죠. 근데 직원이 카드가 승인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소비를 줄이려고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만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카드가 막힐 리가 없었죠. 자세히 보니 잔액 부족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싶어 핸드폰으로 통장 잔액을 조회해봤죠. 그랬더니 정말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찍힌 잔액을 보고 당황해서 통장 내역을 살펴봤더니 계좌에 있던 돈이 싹 다 사라져버린 거 있죠. 그 순간 저는 바로 남편의 짓이라 확신했고 남편 말고는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부부랍시고 통장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살았더니 집에 있던 제 통장을 가져가서 은행에서 돈을 싹 빼버린 모양이에요. 저는 반차를 쓰고 곧장 집으로 쫓아갔어요.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집에 있던 남편은 문을 열고 들어온 저를 보더니 마치 제가 찾아올 줄 알았다는 듯 팔을 베고 의기양양하게 저를 바라보더군요. 이거 당신이 한 짓이지? 내 계좌에 있던 돈 다 빼간 거 말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어이가 없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빼갈 수가 있어? 그걸 이제 알았어. 그렇지 않아도 너 골탕 좀 먹어보라고 회사도 안 가고 아침부터 은행까지 방문했는데 점심시간 지나고서야 겨우 깨닫다니 좀 늦은 감이 있네. 그래, 내가 그랬어. 근데 그게 뭐? 어이가 없네. 그게 뭐냐니? 내 돈 어디다 뒀어? 당장 내놔. 장난치지 말고. 나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내가 두고 보자고 그랬잖아. 설마 내 말이 장난인 줄 알았던 거야? 그리고 그 값은 돈이 얼마나 된다고 다시 줘. 됐어. 네가 돈 야금야금 빼가지고 친정에 갖다 주는 거 나 다 알고 있었어. 용돈 말고도 네가 친정에 드리는 돈이 한두 푼 아니라는 거 내가 모르고 같아? 어이가 없네. 내가 친정에 돈을 갖다 줬다고? 엄마한테 드린다는 용돈도 다 내가 벌어서 드렸던 거고 당신 돈 한 푼도 안 들어간 거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어쨌든 당신이 야금야금 처가에 돈 준 건 사실이잖아. 넌 나를 바보로 아냐? 나 한 번 한다면 하는 남자야.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겨우 월급 통장에 있는 돈에 다 빼서 숨겨. 너 진짜 최악이다. 왜? 이제야 나한테 싹서 빌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잔말 말고 제네시스나 다시 갖다 놔. 그럼 내가 네 통장에 돈 다시 치워줄게. 아, 그렇다고 해서 처가에 돈 줄 생각은 말고. 내가 미쳤다고 그렇게 해? 너 진짜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이해력이 딸리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적금이나 예금도 아니고 월급 통장에서 돈을 훔치는 치사한 짓을 하다니. 이런다고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할 것 같아. 천만에. 오히려 나한테 싹싹 빌어야 될 사람은 너야. 뭐라고? 너 정신 차려. 앞으로 처가에 줄 돈은 평생 없을 테니까 말이야. 본인이 하는 말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떠드는 남편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살아생전 그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에게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이 얼마나 미우면 얼굴을 보고 있는데 구역질이 나더군요. 애들 아빠인데도요? 도대체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 난관은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제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힘든 일이었어요. 이럴 때 의지할 수 있는 건 친정 부모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바로 친정에 전화를 했죠. 엄마하고 아빠한테 그동안 저한테 했던 남편의 만행들과 아버님의 최근 행동까지 모든 사실을 조목조목 털어놨어요. 그동안 친정 부모님이 괜한 신경을 쓰실까봐 말을 아끼고 있던 건데 이제는 부모님도 아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였죠. 부모님께서는 그제야 제가 제네시스를 친정에 가져다 놓은 이유를 제대로 아시게 됐죠. 전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놓고 조언을 구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얘기를 다 들은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그놈이랑 헤어지라고 하더군요. 결혼 전만 해도 하나밖에 없는 사이라고 하며 안아주셨던 아빠였는데 사실을 알고 난 뒤 배신감에 화를 참지 못하셨어요. 저는 저를 대신해 화를 내주시는 부모님 목소리를 들으며 묘한 안정감을 느꼈고요. 그동안은 두 아이의 아빠란 사실에 남편을 은연중에 용서하고 참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하는 말이 네 인생을 앞으로 그놈에게 평생 저담대표 살 작정이냐고 물어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면 저희에게 아이가 없었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졌을 것 같더군요. 남편과 제 사이에서 아이들을 빼고 나자 결론이 확실해졌죠. 친정아빠와 통화 후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남편과 이혼을 해야 제가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요.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주말 아침이 됐어요. 저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떨떠름하게 전화를 받더군요. 한동안 남편이랑 말도 안 하고 냉랭하게 지내왔기 때문인지 전화를 받는데도 삐딱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주차장으로 지금 내려오라고 했고, 그러자 남편의 목소리가 금세 밝아지더군요. 남편은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뭔가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제가 내려와 보면 알 거라고 하자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서 주차장으로 내려오더군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제네시스 다시 가져온 거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소리치면 네가 별 수 있어. 얼른 찾기 내놔.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드리고 오자고. 네가 소리치면 별 수 있냐고? 야, 너 지금 내가 제네시스 가져왔다고 생각한 거야? 뭐야, 차가 좋은 거 아니었어? 그럼 차도 안 가져왔으면서 뭐하러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한 거야? 평소답지 않게 화사하게 웃길래 난 그런 줄 말았지. 지금 똥개 훈련시키냐? 네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자세히 봐. 이게 제네시스야. 저는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얘기했어요. 남편은 제네시스를 찾으려 눈을 굴리다가 제 말을 듣고는 두 눈을 부라렸어요. 그러더니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이삿짐 트럭을 발견했죠. 남편은 이삿짐 트럭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의문이 가득 섞인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삿짐 트럭? 이게 여기 왜 와 있어? 오늘 누가 이사 가게라도 하나? 그건 그렇고 대체 날 여기 왜 내려오라고 했냐고? 잘 봐. 네 짐 가지고 갈 차니까 차라도 잘 봐놔야지. 이따가 짐을 잘 찾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차키나 내놔. 그거 아니면 네가 아침부터 날 여기로 불러낼 리가 없잖아. 며칠 전에 싸운 것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어서 괜히 꼬장 부리는 모양인데 그냥 잔말 말고 내놔. 없어. 내가 설마 너한테 다시 차를 돌려줄 줄 알았어? 오늘 너랑 나랑 이혼할 날이라서 당신 짐 빼라고 부른 거야. 집에 당신 짐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어디 나가 있어. 뭐?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내 짐을 왜 빼?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이혼을 왜 해? 아니 왜?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 같은 인간이랑 그동안 맞대고 사는 거 끔찍했어. 그동안 그래도 애 아빠니까 참아야지. 이혼 생각은 안 하고 살았거든. 근데 이번에 당신과 시아버님 덕분에 확실히 깨달았지. 너랑 끝내기로. 뭐? 나랑 사는 게 끔찍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군 좋기만 한 줄 알아? 그래도 부부니까 그냥 참고 산 거지. 그러니까 왜 부부란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살아야 돼? 부부란 이름이 면죄부가 되질 않잖아. 그러니까 당신 내 돈 가져간 거 당장 내놓고 내 눈앞에서 나가. 그럼 지금 고작 이혼한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돈 좀 가져갔다고 이러는 거야? 그깟 푼 돈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 기다 이완일뿐만 아니라 결혼 초부터 당신이란 사람과 사는 걸 후회한 적이 너무 많았어.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이것저것 죄다 훔쳐가실 때도 당신은 내 편이 아닌 어머니 편을 들었잖아. 뭐 기대도 안 하긴 했지만 그만큼 실망도 크더라. 또 그 얘기야. 다 지나간 얘기를 왜 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엄마 우리 집을 발길 끌었잖아. 얼굴도 잘 안 보고 살면서 뭘 그래. 다시 들어오면 그야말로 뻔뻔스러운 거지. 어머님이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드신 이유도 전부 다 용돈 받으시려고 그러셨던 거 아니야?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신이 용돈 드린 이후부터 애들한테 관심도 없고 조용한 거. 그래, 근데 그게 뭐 어차피 내 돈으로 들인 거 아니야. 그런 가짜는 사유로 이혼하라고 하면 이혼하라는 사람 대한민국에 넘쳐나겠다. 그리고 우리 애들 아직 어린데 나랑 이혼하면 어떻게 살 거야? 애들 아빠 없는 자식 만들고 싶어.
아빠 없는 애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 같은 놈이 아빠라면 필요 없어. 대신에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자신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무슨 수로 다시 일 시작했다고 하지만 애들 키우는 거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애들 키우는 거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서 아파트도 한 채 주신다고 하고 차도 이번에 아예 벤츠로 바꿔준다고 했거든. 지금 걱정해야 될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제가 술술 다음 계획을 말하자 남편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동안 저희 아빠가 안 해주고 싶어 안 해준 게 아니라 사위놈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는 걸 그는 꿈에도 몰랐겠죠.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본인 재산 넘겨줄 작정이셨는데 그 모든 걸 스스로 망쳤으니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남편은 그제야 뭔가 잘못된 걸 느꼈는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용서를 빌어봤자 전혀 소용이 없었죠. 저는 용서할 거였으면 진작에 널 용서했을 거라고 하면서 이미 늦었다고 해줬어요. 그리고 서 있던 이삿짐 센터에 가서 직원에게 같이 올라가 짐 빼자고 하고 같이 아파트로 올라갔어요. 남편은 헐레벌떡 저를 따라오면서 진짜 이혼하는 거냐고 이럴 순 없다고 막 매달리더군요. 직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처한 얼굴이었고요. 하지만 전 절대 여기서 그만둘 수 없었어요. 남편과 완전히 끝을 내려고 온 거였으니까요. 남편에게 저리 비키라고 하고 직원에게 강경하게 짐 다 실어달라고 말했어요. 결국 남편 짐이 하나씩 집 밖으로 옮겨지기 시작했고 남편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내려놓으라고 소리치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통쾌하더군요. 이삿짐 트럭에 남편 짐을 싹 다 실은 저는 직원들께 수고했다고 하고 바로 시댁으로 짐을 보내버렸어요. 짐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남편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도대체 내 집은 어디로 가냐고 소리쳤죠. 전 그냥 버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같이 산 정을 생각해서 시댁으로 보냈으니 얼른 가보라고 했어요. 그날 시댁은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남편 짐이 갑자기 시댁에 도착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날벼락 같은 일에 어머님이 바로 전화가 와서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아버님 차도 가져가더니 여기다 아들 짐을 다 보내버리면 어떡하냐고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직접 들으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남편과 이혼을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혼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들의 반대가 진짜 심했거든요. 뻔하죠. 저희 집에서 아파트며 차까지 해준다는 소리에 마음이 돌아선 거죠.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완강하게 버텼어요. 하지만 그와 그의 부모님들이 제기했던 만행들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됐고 그렇게 남편과는 완전히 갈라서게 됐죠. 그리고 전 친정에서 마련해준 집으로 이사를 갔고 차도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답니다. 저랑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진 않았지만 모르고 싶어도 들려오는 소식이 있더군요. 남편은 저랑 이혼하면서 재산도 분할했을 뿐 아니라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도 나가게 되는 바람에 돈이 없어 찌들어 산다고 하더군요. 제 차에 욕심냈던 시아버지랑 사이도 다시 안 좋아졌고요. 뻔하죠. 서로 책임 전가하며 다퉜겠죠. 남편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아버님을 쏙 빼닮은 것 같더라고요. 본인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 배려 안 하는 모습이 말이죠. 둘이 똑같으니까 그렇게들 싸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이혼하고 객관적인 편에 서서 판단을 하게 되니 아주 잘 보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팔자 자기가 꼰 거라 생각하고 신경 안 쓰려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와 또 인연이 된다면
재혼 생각도 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남자라면 아주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부당하게 생각될 땐 주저없이 행동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친정 부모님께 상의하지 않고 저 혼자 삭히기만 했다면 괴로운 시간이 더 늘어났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요. 그럼 사연 들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늘 가정에 행복하시길 기원할게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나디였습니다.